자, 소화설비 연동 개념도 한번 접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옥내 사전 또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연동 개념도 이제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연동 개념도는 실제로 우리가 점검 행위를 했었을 때 지금 같은 형태로 시스템이 연동되느냐, 순차적으로 기동을 하느냐라는 것을 실제 점검 행위 중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얘가 설계가 됐던 점검이 됐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더라도 설계는 설계 및 시공의 범주에 들어가고 점검은 점검 실무 행정 해가지고 점검 실무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개념적으로는 전기적인 부분이 어떻게 동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옥내 사전 또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연동 개념도인데 자, 이 두 가지를 겸용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옥내 사전 설비 같은 경우에는 자, 수동식 소화 설비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물을 방사하는 그 순간 끝이 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요. 그 이에 후차적인 부분들은 아주 단순하다라고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할 부분들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연동 개념도 즉 자동 기동과 관련한 부분들로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수동식 소화설비인 옥내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소화전을 개방해서 내가 화점을 보고 직접 방사를 하는 그 순간 사용자가 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순간 끝나버린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펌프가 자동 기동한다면 후차적인 기동은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준은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배관 내부의 압력은 저하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스칼의 원리가 있죠. 그럼 밀폐된 공간의 압력은 동일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한쪽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방사되면서 압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습식 유수감지 장치가 있습니다. 유수감지 장치가 아주 단순하죠. 소위 말해가지고 클래파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클래파, 일종의 체크밸브죠. 스윙 체크밸브죠. 얘가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개방되니까 압력차가 발생하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개방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클래파가 지금 같은 형태로 오픈이 되면서 이 클래파 아래쪽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시트링이라 그럽니다. 이 시트링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압력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즉, 그러면 이 클래파가 열리면서 물이 2차 축으로 넘어가는 것 외에 시트링을 통해 가지고 압력 스위치를 자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면 이 압력 스위치가 자극을 받게 된다,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자, 유수 검지 장치가 동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수 검지 장치 아래쪽을 1차 측, 위측을 2차 측이라 그러는데 아래쪽에도 물이 들어가 있고 위쪽에도 물이 들어가 있는 가장 보편적인 타입을 우리가 습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습식 유수 감지 장치, 즉 물을 흐르는 것을 알아차리는 장치. 그래서 물이 2차 측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여기 있는 이 압력 스위치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습니다. 자, 자동의 탐지 설비가 있으면은 자, 발신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발신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감지기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감지가 동작을 했습니다. 자, 당연히 화재 신호죠. 그러면은 다시 수신기로 들어갔다가 발신기, 즉 발신기 내부에 있는 경정을 통해서 따르릉 하고 이제 음향 경보가 출력이 나가면서 화재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습식 유수 감지 장치도 자, 감지가 동작한 것처럼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된 사항은 뭐고, 그럼 감지가 동작한 사항은 뭐냐? 둘 다 똑같이 화재가 발생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둘 다 똑같이 관계자한테 알려줘야 되죠. 자, 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이 과정이. 근데 단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기타 스프링클러 설비 등에서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기 때문에 뭐가 방사된다라는 겁니까?
물이 방사되기 때문에 소화를 시켜주는 기능까지 부가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화재가 발생했어 라는 사실을 압력 스위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3층에 있는 습식 유수 검지 장치가 작동한 거나 3층에 있는 발신기 내지는 감지가 동작한 거나 상황은 같다라는 거예요.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계적으로 동작했냐, 전기적으로 동작했냐라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압력 스위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이 스위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스위치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형광등 켜는 형광등 스위치들이 있죠? 그죠? TV를 켤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도 같은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센서든가 저절로 우리가 형광등이 켜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러한 스위치들이 자동 기동 내지는 수동 기동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널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스위치를 ON 시키게 되게 되면 형광등이 켜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스위치들이 있는데, 각종 스위치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동작하는 것들, 경우에 따라서는 수동으로 동작하는 스위치들의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즉 일반 전기 설비는 형광등을 켜게 되면은 스위치를 켜게 되면 형광등이 켜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자동으로 동작하는 것들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만약에 스위치 끝에 TV를 달아놨으면 TV가 켜지죠? 시청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켜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결국은 일반적인 스위치와 소방에서 쓰는 스위치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개념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스위치들이 일반적인 스위치들하고 다른 부분들은, 자,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물이 흘러갑니다. 압력이 빠졌습니다. 자, 열에 의해서 동작합니다. 불꽃에서 동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다른 거예요. 센서링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얘네들이 스위치가 동작했으니까 형광등이 켜지듯이 라디오가 켜지듯이 무언가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전기 설비하고 소방 설비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마치고 퇴근을 했습니다. 자, 근데 하필이면 우리 3층 건물에 형광등이 하나 켜진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광등이 하나 켜진 상태가 되니까 바로 가서 꺼야지. 퇴근하는데 귀찮은데 그냥 냅두고 갈래. 그렇게도 사실 전기세가 조금 더 나온다라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형광등이 켜졌다라는 상황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실을 관계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상황이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층에 있는 감지가 동작했다라는 거예요. 수신기를 통해서. 자, 그럼 3층에 있는 감지가 동작했는데 바로 퇴근한다. 귀찮아, 바로 퇴근해. 이제 그게 가능할까요? 소위 말해가지고 혼자 있는데 내가 제일 마지막에 퇴근하는데 감지가 3층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불이 난 상황일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전기 설비하고 소방하고 다른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1층이면 1층, 5층이면 5층, 10층이면 10층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알고 컨트롤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층이 동작했는지, 2층에 있는 스위치 동작, 3층에 있는 스위치가 아니면 10층에 있는 스위치가 동작했는지 확인하고 컨트롤 해야 돼. 왜냐면은 얘네들이 동작했던 사항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컨트롤하는 장비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들 수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화재 안전기준상 소방기계 설비 등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수신기를 감시저반, 수계에서는 감시저반, 기타 가스계, 기타 등등에서는 저반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형식 스윙 기준에 가게 되면 수신기로 전체 총칭하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보게 되면은 수신기 전면에 우리가 자도화재 탐지 설비용 내지는 우리가 수계 이런 겸용을 하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복합형 수신기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물이 좌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프링클 헤드가 개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설비 배관에서는 물이 흐르는 게 정상인데 소화배관에서 물이 흐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헤드가 개방이 됐거나 물이 새거나 이제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압력 스위치가 동작했으면 스위치가 하나 동작했으면 뭔가 기기가 동작을 해야 하게 되는데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음향 경보가 출력이 나가는 게 맞죠. 즉 감지가 동작한 상황이나 스프링클러 헤드가 동작한 상황이나 별반 다를 게 없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향 경보가 출력이 나가죠. 그래야 그 층에서 관계자들한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불을 끄시오 아니면 비난을 하시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헤드가 실제 터졌습니다. 그러면 그 후차적으로 자동으로 뭔가 시스템이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할 거냐?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복잡하게 이제 그렇게 나타나져 있는데, 자 일단 주 펌프가 있고 충압 펌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있습니다.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두 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펌프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즉 펌프를 기동함에 있어 가지고 수압으로 개폐, 즉 정기적으로 보기에는 온오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 펌프가 있고 충압 펌프가 있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주 펌프와 충압 펌프 중에서 우리가 주 펌프를 먼저 돈다? 아니죠. 소위 말해요. 주 펌프가 먼저 기동하게 되면 용량이 굉장히 크니까 시스템에 부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압 펌프를 먼저 기동하죠. 그래서 충압 펌프로 먼저 기동해 가지고 혹시나 모르는 경미한 누수에 주 펌프가 기동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충압 펌프가 먼저 기동하고 주 펌프가 먼저 기동하도록 우리가 압력 스위치를 세팅을 합니다. 이것을 압력 스위치에서는 우리가 디프 레인지라는 형태, 레인지는 정지점이고 디프는 그 차이점만큼의 아래점에서 펌프 기동점을 세팅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충압 펌프가 먼저 기동하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 펌프 이렇게 합니다. 그래 실무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 펌프가 있고 충압 펌프가 있으면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실제로 이렇게 설치를 했다. 그러면 압력 스위치 순서도 주, 충압 이런 순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결선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어 있는 상태. 자 배관 내부의 압력이 떨어집니다. 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파스칼의 원리에 따라 저기서 압력 떨어지게 되니까 밀폐되어 있는 공간으로 연결이 되는 배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서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충압 펌프에 정지점이 있을 겁니다. 정지점에서 압력이 쭉 떨어져서 기동점까지 딱 갔습니다. 기동점까지 딱 가게 되니까 뭐 소위 말해가지고 렌즈에서 디프한 만큼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압 펌프가 기동을 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도 물론 자 압력 스위치가 동작하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현재 배관 내부에 압력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자, 우리, 동작 확인 침이 있습니다. 동작 확인 침이 적절한 눈금 아래에 있으면 딱딱하고 소리가 나면서 접점이 붙어버리면서 압력 스위치 동작. 그러니까 현재 배관 내부에 압력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압력을 보충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펌프를 충압 펌프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상 보게 되면요. 감시 자반에서는 자, 압력 챔버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펌프의 PS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펌프 PS, 충압펌프 PS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들 둘 중에 한 가지로 보편적으로 표현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상태는 충압의 LED가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점등이 되면서 자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은 경종이 따르릉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수신기근에 설치를 하는 주경종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구경종 내지는 지구명장치는 이미 출력이 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화재 신호는 그렇게 되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계가 동작을 했습니다. 펌프가 동작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재 장비가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부저가 옵니다. 그러니까 경종하고는 다른 형태로 경보를 출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저가 울리는 상태, 그래서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배관 내부에 압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충압 펌프를 기동해야 되죠. 압력이 떨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감시 제반에서는 동역 제반으로 시그널만 보내주게 됩니다.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압력 스위치. 여기도 압력 스위치. 근데 둘 다 압력 스위치인데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갖고 유수검지장치 압력 스위치가 입력이 됐을 경우에는 출력이 나가는데 다이렉트로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감시반에 출력이 나갔네요. 그러니까 감시반에 출력이 나가는 얘네들은 한 24V 정도 보편적으로 이 정도 출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주 경미하죠? 자, 근데 펌프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한 380V 정도가 출력이 나갑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감시 저반에서 24V가 출력이 나가는 상황하고 380V가 출력이 나가는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감시 저반 자체의 위험도가 커지죠. 자체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죠? 그렇게 되게 되니까 감시 저반은 그러면은 감시하고 제어하는 기능만 가지자. 대신에 우리가 신호만 줘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동력을 투입하거나 투입하지 않거나 하는 동력 제반을 만들자. 우리 흔히 현장에서는 이것을 MC 판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MC 판넬의 충압에 대해서 자 압력이 떨어졌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주게 되니까 얘는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압 펌프를 기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충압 펌프를 기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원을 투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형광등에 전원 투입하면 딱 켜지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형광등에 전원 투입하나 아니면 펌프에 전원 투입하나 결과는 같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스위치 동작해가 사이렌 출력 나가는 거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압력지 동작해가지고 펌프 기동하는 거다. 뭐 개념적으로는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아까 소방에서 이제 봤었을 때 자 3층에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확인해야 되죠? 사람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펌프가 기동을 했습니다. 자, 근데 펌프가 기동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감시번호 펌프실하고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럼 할 때마다 내가 펌프가 도는지 안 되는지 펌프실 가서 확인해야 되나요?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광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광등이 켜졌다라는 사실을 스위치를 올린 순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자 일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압 펌프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투입함과 동시에 확인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게 되는데 이 확인은 표시등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충압은 LED가 두 개라고 보면 됩니다. 펌프 기동에 관한 압력 그러니까 펌프 기동을 위한 압력 스위치 해가지고 하나, 그리고 펌프가 기동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해서 LED가 점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지 동작,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에 의해 가지고 충압 펌프가 돌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감시 자반에서 오퍼레이터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압 펌프 돌고 있구나. 그러면은 당연하게 소화수가 충압되겠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황에서 현재 이 상황에서 소화수가 충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헤드는 계속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이 빠져나오는 게 충압이 되는 것보다 더 많으니까 결국은 압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니까 결국은 압력이 떨어짐에 있어 가지고 자 주펌프가 동작할 정도까지 압력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래 충압이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주펌프가 돌고, 그러니까 주펌프 같은 경우에도 세팅을 위한 정지점 렌즈가 있을 거고 디프값만큼 압력이 떨어지게 되게 되니까 주펌프가 기동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같죠? 자, 그러면 제어반에서는 똑같이 자 PS 해가지고 주 LED가 점등이 됩니다. 압력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압 펌프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압력이 떨어졌습니다. 주펌프가 동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 주펌프 기동하시오라는 시그널이 가게 되고요. 그 신호에 따라서 전원을 투입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펌프가 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일이 펌프실 가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펌프 기동 확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소화수를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주펌프가 본격적으로 기동을 하게 되게 되면은 안에 내부에 있는 이미 개방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물이 쫙
방사가 되게 되면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 물이 쭉 방사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펌프가 계속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펌프가 계속 기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수위 스위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수조에 있는 물을 계속 소진을 하는 거예요. 수에 있는 물을 계속 소진을 하게 되니까 물이 점점 고갈되겠죠? 물론 상수도 공급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급되는 물보다 빠져나가는 물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위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 안전기준상 보편적으로 우리가 30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20분, 30에서 49층은 얼마 40분, 그리고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60분 이상의 만족을 할 수 있는 수온을 확보를 해라. 그렇게 정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프링클러가 개방됨에 따라서 물을 계속 소진을 하게 되니까 물이 없습니다. 점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관계자한테 알려줘야 되죠. 그게 지금 뭐냐면은 저수입니다. 이 저수는 소위 말해가지고 지하에 펌프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 지하 수조 내지는 옥상에 수조가 있다, 옥상 수조가 있다 하더라도 저수를 설치를 하고요. 심지어 물올림 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수위를 설치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다 위험하니까 빨리 누구한테 알려줘야 된다. 일정 수온이 고갈되고 나게 되면은 관계자한테 알려줘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발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발전기는 상을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현재 우리 강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자, 근데 공통적인 것들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실제로 전기 설비를 어느 한 가지라도 쓰게 됩니다. 자, 가령 우리가 천장에 달려있는 형광등 정도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화염이 닿았습니다. 형광등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전선의 피복들이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피복이 벗겨지면서 쇼트가 납니다. 단락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관계되어 있는 차단기가 떨어지겠죠? 자, 그런 상황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전기를 수전받는 수전설비, 즉 한전에서 전기를 받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수전설비라 그러거든요. 수전설비까지 화재가 전파가 됐어요. 자, 이런 케이스 한 가지. 아니면은 전기를 수전받는 수전설비 자체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차단기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그런 상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원이 차단된 상용 전원이 차단된 상태, 아주 급박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 전원이 차단된 상태 같은 경우에는 감시예반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용 전원에 의해 가지고 감시에 제어되다가 상용 전원이 차단되게 되니까 뭐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예비 전원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신기 내부, 즉 제반 내부에 있는 예비 전원 조그마한 배터리로 전환이 되면서 그러면은 감시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소위 말해가지고 무정전 전원 장치가 안에 내부에 조그만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현재 상태는 감시하고 제어하고 있는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됐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소화 펌프는 어떻게 할 거냐. 상용 전원이 차단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는 어디에서 공급이 된 거예요? 한전에서 전원이 공급됐는데 얘가 아웃된 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소방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얘가 아웃됐으니까 그럼 뭔가 후속 조치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펌프 기동을 하면서 불을 끌 수가 있잖아요.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전원을 공급하고 있는 상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원 표시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디까지 펌프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전원이 공급되느냐 확인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기동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함에 있어 가지고 동력 제반에서 전원을 두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주펌프로 전원을 공급하면서 지속적으로 불을 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항을 누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까?
제반에서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해야 제반에서 현재 비상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일정 시간이 지나서 기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엔진을 사용하거든요. 엔진을 사용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시동 거는데 시간 좀 걸리죠. 하면 자동차 엔진 같은 이런 형태로 디젤 엔진을 많이 쓰게 되는데 바로 더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고 얘가 인터벌이 조금 있습니다. 자동 기동을 하게 되면은 뭐 5초, 10초 이런 식으로 인터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 내 일정 시간 내에 얘가 기동을 해야만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비상전원 공급하는 LED가 점등이 안 됐어요. 비상전원이 공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재빨리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발전기실로 가서 수동으로라도 기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발전기가 기동하고 있다는 사항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전원 표시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동을 해야만 후속 조치로서 펌프를 기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 감시 제어반의 기능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감시 제어반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컨트롤하죠. 나중에 화단전 기준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동작시킬 수 있어야 된다. 동작했을 때 눈이나 아니면 귀로 확인해야 된다. 표시등의 음향 정보 있어야 된다. 기타 물올림 탱크의 저수위, 뭐 예비 전원, 뭐 기타 등등 지금 언급됐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감시 제어반입니다. 화단전 기준은 이미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 점검 행위를 했었을 때도 지금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동력 제어반이 있습니다. 동력 제어반은 결국은 감시 제어반에서 하기 힘든 그러한 기능, 전원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한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큰 전원에 대해서 안전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한다. 근데 스프링클러셀 화단전 기준에 가게 되게 되면은 감시반과 동력 제어반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크다라기보다는 규모가 작은 대상물에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형태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더라라고 이제 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계수화 설비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지금 같은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능들 잠시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